간밤 섬에는 슬픈 소식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왔던 이웃 할머니의 부고.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건 꽃상이랍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선물. 언젠가 헤어질 줄 알고는 있었지만 이별은 언제나 애달프고 애달픕니다. 꽃다발 타고 이제 먼 데 가요. 좋은 데 갔어라. 꽃상이어 타고 먼 길 떠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고마웠어. 잘 가시오. 이제는 물러갔나 싶었던 겨울이 마지막 추위를 내뱉고 간 새벽. 오후부터 온다고 본 것 같던데. 오늘 새벽길을 나서야 하는 조형종 씨는 일찍부터 아궁이 불을 끄고 집단 속에 나섭니다. 이렇게나 일찍 배달에 나서야 하는 물건은 꽃상이요. 새벽에 청산도에서 급히 찾는다는 연락을 받은 참입니다. 육지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바로 공부할 수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도서지방은 배 시간이 있어가지고 배 시간 한번 놓쳐버리면 보통 한 2~3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섬에선 겨울에 유독 상이 많이 납니다. 올겨울 청산도 같은 마을에서만 3번째입니다. 아침 첫 배 시간에 맞춰 완도로 왔습니다. 상여만 배에 실어보낼 때도 있지만 가끔은 마을까지 직접 상여를 배달합니다. 완도 여객터미널에서 청산도까지는 배로 1시간 남짓. 어젯밤엔 또 누가 세상을 떠난 걸까요? 급히 꽃상여를 요청해 온 건 청산도의 작은 마을 읍리입니다. 오늘은 출산하는 날입니다. 운상군 여러분께서는 회관에 나오셔서 출산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고를 접하고 제일 바빠진 건 마을 사람들입니다. 급히 손님 대접할 고깃국을 끓이고 부랴부랴 음식 준비에 나섭니다. 모두 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아무리 오래 사셔다 가셔도 가시는 길이 허무하지 않아요. 그래 슬프죠. 암만 오래 살아도 가는 길은 슬프지요. 누구나. 나는 윗집도 사고 아랫집도 사고 그랬죠. 꽃다발 타고 이제 먼 데 가요. 이번에 세탁기하고 또 못하고 못 한다는 게 또.
손님 맞을 음식을 하고 꽃상여를 주문해 챙겨놓는 건 모두 마을 사람들입니다. 굳이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읍리 마을에서 초상이 나면 마을장과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태가 어디 뭐 나무로 됐어요? 수den으로. 꽃상여를 하는 것도 마을 전통이지요. 마지막 가는 길에 고인을 같이 동네 사람들이 살다가 그냥 보내기는 너무 서운하잖아요. 하장 문화가 아무리 발달했어도 갔다 그냥 아무도 모르고 자기네 식구끼리만 납골면하 그냥 납골당에다 이어버리면은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동네 살았던 사람들이 정리를 생각해서 마지막 이별하는 걸 그 아쉬워한 뜻에서 주로 이제 이렇게 우리들이 꽃상회를 준비합니다. 마을 한켠엔 장례를 위해 마련해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여긴 상여가 나가기 전까지 관을 모셔두던 곳. 지금은 장례에 필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됐습니다. 이 나무로 된 거 있잖아. 나무로 되는 거 안에. 이 나무 대처를 오랫동안 써왔죠. 이게 이제 예전 거 무거워서 그러죠. 너무 무거우니까 요즘 이제 바꿨어요. 금년에 지난해 우리가 너무 무거우죠.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 나무 대처는 너무 힘이 들어 몇 년 전 가벼운 철제로 바꿨습니다. 고인은 몸이 아파 그간 완도의 요양원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죠. 상여 행렬은 마을 입구에서부터 시작할 참입니다. 슬하의 자식은 3남 3녀. 올해 연세 97이었습니다. 기다리던 이웃들이 먼저 유족들을 달래줍니다. 평생을 살아왔던 마을. 떠나기 전 보고 가시라 살던 집에 먼저 들렀습니다. 야트막한 옥상은 제일 좋아하던 공간. 병석에 누워서도 이 풍경을 참 그리워했습니다. 마을 입구엔 마지막 배웅을 위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참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너무 짠해서 이렇게 내다봤지 지금 전부 다.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 말도 못하고 좋은 어머니지, 이 어머니. 참말로. 오락게 할 수 없이 가지, 어디 이렇게 가지. 옛 사람들은 평생 꽃가마를 2번 탄다고들 하지요. 시집 올 때 1번, 그리고 떠나갈 때 1번. 할머니에겐 오늘이 2번째 꽃가마입니다. 영정 사진을 든 건 이 집의 종손 큰손자입니다. 눈물 나오고 이걸로 닦은 거요. 언어를 할 때 눈물이 나오면 원래 이 수건으로 닦은다고. 그래서 하나 쓰시라고요. 네. 올해 나이 97. 어찌 보면은 백수를 누렸다 해도 좋을 삶의 마지막에 왜 이리 눈물이 많은 걸까요?
할머니와의 이별을 가장 아프게 받아들이는 이는 손녀 민정 씨입니다. 남편을 여위고 아들 셋, 딸 셋을 낳아 키워낸 김화심 할머니. 민정 씨는 막내 아들에게서 얻은 손주. 한참 나이가 든 후 70이 다 돼서 보게 된 손녀였습니다. 할머니랑 오래 있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저를 키워줬거든요. 할머니를 키우시고? 네, 엄마처럼 학교도 데려다 주시고 많이 하셨어요. 엄마처럼 엄마가 안 계셔갖고. 참 고단했던 한평생이었습니다. 온갖 고생 끝에 아이들을 혼자 키워냈고 늙어서는 아들 둘을 먼저 보내야 했지요. 회한 가득했을 그 삶이 오늘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 오늘 상여를 둘러맨 이웃들일 테지요. 보내는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건 고인의 일생이 안타까워서일 겁니다. 이 좋은 세상을 두고 고생만 하다 가누나 그저 아쉽고 안타까운 게지요. 너무나 우리 성님이 너무나 잖아요. 고생을 많이 해서 혼자 아파서도 고생하고 자식들이 멀리 샀길로 혼자 놓고서 한 번 써보면 고생이 너무 많지. 그래 좋은 데 갔어 아주. 나서 여영이 말해서 좋은 데 갔어라. 한평생 어깨 위에 졌던 그 많은 짐을 할머니는 이제 좀 내려놓았을까요? 먼저 보낸 막내 아들을 만나게 돼 기뻐할까요? 아빠 때도 저렇게 했고 똑같이 했거든. 할머니한테 뭐 해주고 싶은 얘기 없어요?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에. 여기서 고생하다시피 해서 하늘 아래서 편히 쉬시길 바랄 뿐이에요. 고생 없이 아빠랑 아빠 만났을 것이고. 잘 가세요 할머니.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민정 씨는 할머니를 가슴에 묻었습니다.
땅끝 마을과 가까운 남쪽 지방 강진의 겨울이 이리 매섭기도 참 오랜만입니다. 조형종 씨는 광주에 살다가 고향 강진으로 내려온 지 몇 년 됐습니다. 주말 잠시 광주에 다녀왔을 뿐인데 주인을 잠시 못 본 강아지는 펄쩍 뛰며 주인을 반깁니다. 사람 발소리, 주인 목소리, 심지어는 자동차 소리가 다 기어로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벌써 막 좋아가지고 막 여기 뛰고. 꽃상여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걸로 돈을 벌긴 어렵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소도 키우고 농사일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갑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건 어머니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신 어머니는 유독 적적해 하셨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광주에서 지냅니다. 주말 부부죠. 이게 큰아들이 같이 있으니까 좋으세요? 든든하지. 저 아들 둘 데리고 있는 게 든든하지. 혼자 있는 놈 같다. 이제 상여 만드는 건 그만두었으면 싶지만은 아들 뜻이 워낙 확고해야지요. 섬에서 안 찾았으면 벌써 이제 없애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찾은 게는 그냥 타는 끝을 안 없죠. 저리 놔뒀대. 사실 고향에 내려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마음을 굳힌 것은 이 일에 영향이 컸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걸 많은 장례식을 보면서 깨달았던 거죠. 원래 이 일을 하기 전 그는 크게 장려업을 하던 사업가였습니다. 사업을 관둔 지는 꽤 됐지만 아직 상여 만드는 일은 손에서 놓지를 못했죠. 그 나가면은 뭐 어쨌든 딱 세대 나가는 경우 있고 하래.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세대 이상 나가는 게 없어서 난 세대 정도 해놓는데. 상여 만드는 일은 혼자서 다 해내야 합니다. 분업이라는 게 없지요. 그러다 보니 상여에 달리는 물건 하나하나도 직접 만들어야 하고 그 의미도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혼자 척척 만들어내기까지 그간 고생도 많았습니다. 이걸 안 가르쳐준 게 이걸 만드는 거야. 결국 집에 와가지고 몇 번을 연습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게. 차 한 잔씩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어깨너머로 배운거지. 울긋불긋 보기엔 다 비슷해 보여도 상해에 쓰이는 건 저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저승 가는 길을 밝혀준다는 청사처럼 우나라는 글은 구름 타고 하늘을 훨훨 가라는 의미입니다. 앞에다 다 붙여서 가시는 거지. 이 종이 다발은 지전, 종이 돈입니다. 저승 갈 때 노자로 쓰라는 거죠. 그간 이 일을 하면서 배우고 느낀 게 참 적지 않습니다. 모든 이제 세트가 다 끝나는 거예요. 진짜 아까 우리가 수위 봤지만 수위가 허주머니가 없어. 일종 이것도 의복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하나도 없다는 얘기 이게. 근데 우리가 그 세월을 보면은 불과 뭐 채 100년도 안 되는데
막 욕심 부리고 사는 거야 이게. 죽음을 통해 삶을 배운다. 그가 이 일을 아직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 가져갈지는 난 모르지만은 그분하고 대화하고 싶을 때 한 번씩 있어요. 그분은 내 얼굴도 모르지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좋은 인생 살고 마지막 가시면서 잘 이용해달라 그런 마음에 어떤 기도도 한 번씩 하고 이제 그런. 내 손을 거쳐간 이 꽃상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준다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테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마음을 다해 꽃상여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You can tell the sun in his jealous sky when we walked in fields of gold. 장렬하던 태양 아래 소금이 연글던 염전엔 소복한 눈이 대신 내려앉습니다. 성안 하나밖에 없는 장례업체. 그런데 주인인 석근 씨는 요즘 택시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찾는 사람이 영 없어서입니다. 진짜 많이 금년에는 많이 오네요. 정말 여기가 임자도가 원래는 눈이 많이 안 오는데 금년은 또 이상하게 겨울이 늦어요. 아이고 제 양반 진짜 나이가 70살 70이 좀 넘어서 힘들게 간다. 어디로 걸어갈까. 석권석 뒤로 타. 내가 대답할게. 올라. 뒤로 타란게. 얼른 타. 뭘 샀고요? 당근하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김치 담근다고 오라고요. 김치 어디로? 아이고 우리 거 태로. 형님 집으로? 응. 아이고 참 형님도 고생해요 고생해. 아이고 이 눈 봐서 그래서 언제 간다고 그거를. 거기서 왔죠. 와갖고 마트에서 사갖고 지금 가는 판이요. 예 그렇게 아이고 여기를 걸어왔어라. 걸어왔단께 요리해서. 야 아이고 우리 형님 들어가시오 얼른. 야 된다. 이런 날씨에 걸어가는 이웃을 그냥 지나치긴 힘들지요. 오늘은 이렇게 공짜 손님만 이어지려나 봅니다. 손님이 없으니 소리나 한자라 갈까요? 어기여라 무한들아 다대가. 사실 석근 씨는 상여 나갈 때 앞소리를 하는 상여 소리꾼입니다. 오늘 같은 날 손님도 찾아보기 힘들고 그냥 경로당에 들러 좀 쉬었다 갈랍니다. 그런데 여기엔 뜻밖의 비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응. 그럼 병원에 싣고 갔을까? 싣고 갔는데 이제 지도로가 내렸다고요. 지도로 가다가. 이럴 수가 있을까? 몰랐어 너? 네? 아이고 나 처음 들었어. 참말로 안 됐어요. 그럼 누가 아들이 따라갔을까? 다 갔지. 마을 이웃 한 분이 그만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미 70이요 우리 나이로는. 그 상여소리 대목이 항상 그럽죠. 명사신이 땅와여 꽃진다 우스스러. 꽃상여를 태우고 소리를 하는 것은
남은 자들을 위한 의식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을 그렇게 달래는 거지요. 하늘 은하리 넘쳐. 하지만 꽃상여 앞에 서서 소리를 해본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그 소리라는 것은 말하자면 마음을 울린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울린다. 그 옛날 상여 소리나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마음을 울리는 소리다.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항상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보급도 해주고 싶고, 그런데 누가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소리를 한다고 썩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참말로 없어요. 안타까워 그런 걸 보면은. 세상이 변하는 걸 뭐 어쩌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울리던 상여 소리는 머지않아 옛 얘기가 될 테지요. 춥고 길던 겨울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청산도에서는 봄동을 캐는 것으로 겨울을 떠나보낼 준비를 합니다. 기도 받고 눈도 받고 어렸다 너갔다 할게. 이게 참 맛있다요. 섬에서의 겨울은 쉬어가는 계절. 봄동 수확을 시작으로 섬은 서서히 기지개를 켭니다. 활기가 도는 건 설을 앞둔 읍리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초입에선 명절에 쓸 생선을 팔고 사느라 분주합니다. 이름 잘 이렇게. 삼치. 갓 잡아 올린 어른 팔뚝만한 삼치입니다. 키로에 10,000원이요 이거. 아, 사가시는 거예요? 예, 4kg께 4만 원 줬지. 사실 있는 사. 요것은 너무 이거 그럼 사는 거. 사는 거. 이렇게 많이 사세요? 이제 서울에 우리 어머니 계신데 우리 어머니가 이걸 참 좋아하세요. 혼자 사는 할머니는 이걸 꼭 챙겨두었다가 설에 찾아올 자식들에게 먹일 생각입니다. 바야흐로 명절입니다. 잘했어. 설이 가까워지자 육지에 사는 자식들도 하나 둘 찾아옵니다. 이 부부는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 댁을 찾았습니다. 읍리 마을에선 근래 3명의 어르신이 연달아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나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내일 모레 그거 설날이 49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이나 한상 해놓을까 싶어서 이라 왔어요. 아직 정리를 하지 못한 집안엔 아버지가 쓰시던 물건이 아직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님 사시던 흔적들이 다 있으시겠네요. 네, 흔적도 있고 사진도 있고 아버지가 계시면 왔냐 할 건데 그 말도 없고 그렇네요. 그냥. 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만 생각하고 막 하시다가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온 역사가 벽을 따라 빼곡합니다. 부모님이 늙어가는 걸 알았지만 이별이 이리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연세는 89세니까 연세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돌아가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황망하기는 얼마 전 돌아가신 이 화심 할머니 댁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 홍열 씨에게 어머니의 빈자리는 유독 큽니다. 어머니는 아파서 완도 병원에 가기 전까지 이 집에서 홍열 씨와 단 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이걸 좋아해요. 하루에 1년에 이거 한 20통 먹었어요. 둘이. 아직은 뭘 보고 먹든 어머니가 연상됩니다. 나는 건더구 먹고 어머니는 국을 많이 먹어. 독신으로 살아온 홍열 씨에게 어머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부모 아무리 잘해줘도 어머니 뒤로 이제 돌아가지고 보면은 내가 이게 못 해줬을까. 이제 그때는 이제 후회하는 것도 많지만 그거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아립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했던 모진 고생을 보고 자랐습니다. 덕분에 자식들은 저마다 자리를 잡았지요. 큰아들과 막내아들을 앞서 저 세상으로 보낸 것도 어머니에게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 돌아가신 것까지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제 제일 내가 혼자 사니까 너는 내가 좀이라도 더 오래 살아야 의지하고 샀거든. 그게 제일 크거든. 가시는 날까지도 혼자 사는 아들이 걱정이었던 어머니. 세월은 쏜살 같고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노화도 시내에 자리한 한 꽃집. 이곳에서 만들어진 꽃상에는 노화도와 보길도, 횡간도로 팔려나갑니다. 이의호 씨는 4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찾는 사람이 뜸해진 지 오래됐죠. 돈만 보고 하면 안 되고 취미가 있으니까 하지요. 돈만 보고는 안 된다고. 이 일을 물려받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손자 녀석이 자랄 때쯤이면 꽃상에는 추억 속의 물건이 돼 있을 공산이 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상이 난 곳은 읍내에서 떨어진 바닷가 마을. 돌아가신 이는 마을 토박이 어르신이라 했습니다.
소상이 나면 조용하던 마을이 북적입니다. 문상객을 치를 음식은 마을 사람들이 같이 준비합니다. 청산도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장례식은 개인이 아니라 마을의 일입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랐다는 김재곤 할아버지는 늘 이웃에게 다정하고 마을 일에 앞장을 섰던 호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자지가 잘 갔다가 우리 새끼들 잘 도와주고 나 그만 한번 맞게. 이제 아직 오라면 못 잘라 이제 큰일 나네. 아 가지 이제. 금방 따라간다는 얘기를 안 하네 또. 금방 나야 따라갈란다. 금방 따라간다는 얘기를 안 하네. 같은 장례식이지만 분위기는 청산도와 사뭇 다릅니다. 이것은 흡사 마을 잔치 분위기. 이웃들은 눈물보다 웃음으로 고인을 보내려 합니다. 꽃상여를 태워 보낸다는 건 가족들만으로는 힘듭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해야 가능하지요. 이제는 정든 마을을 떠날 시간. 보내는 마음이 어찌 편하기만 할까요? 섬마을 꽃상여엔 희로애락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장례도 하나의 축제라고 했겠지요. 꽃상여 역시 고인 옆에서 사그라듭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평생 살아오던 마을 옆에 몸을 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가족들은 그 부재가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님 영정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왜 저 사진이 저기 붙어 있지라는 그런 뭐랄까요, 마음속에서 좀 거부감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일고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노화도의 장례 의식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자 상이 조금씩. 이건 또 누굴 위한 상인가요? 뭐가 또 남았어요? 예, 이제 이렇게 해서 뭐시기 이제 사제마금 한다고라. 무대 갖고 이렇게 상차를 갖고 깽매기 뜯들고 가서 예불면 끝난다. 그건 왜 하는 거예요? 뭐해라 이제 저승길에 가서 사자들이 왔다 가면은 물로 갑이라고 하는 것이지. 오셨다가 이제 잘 가시라고? 저승사자를 잘 대접해야 고인이 편히 저 세상으로 간다는 겁니다. 저승사자밥을 챙기는 것도 모두 전해오던 그대로입니다. 장례의식의 마지막 순서는 바닷가루가 고인의 넋을 보내는 것. 옷가지를 태우는 것으로 아버지를 떠나보냅니다. 아버님이 그립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도 있고요. 또 마을 분들한테 고마운 점도 있고.
이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데 더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육지에서 왔던 자식들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자식들 손마다 가득 먹을 것을 들려보냅니다. 이제 정말 장례가 끝났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40년을 살던 집에 지금은 할머니 혼자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흘렀지만 집은 할아버지가 떠나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집이 썰렁하네요. 이제 보일러를 안 켜놔둘게. 그래 영감님 있을 때는 낮이나 밤이나 틀어놓고 그랬는데 이제 영감님 없어져 이렇게 보일러를 안 틀고. 아픈 할아버지 병간호를 도맡아 한 시간만 2년. 할머니는 고생만 하다 가버린 남편이 그저 애달픕니다. 죽어비게 이제 다 소양없고. 뭐가 제일 많이 달라지셨어요? 야. 계실 때는. 있을 때는 든든했는데 없을게 조금 허전한 거 있어. 이렇게 텔레비 안 나야 되나 우리 아들. 절대 내가 우리 아들네 있는데 내가 눈물 안 보이려고 지금 아주. 왜요 왜? 자식들 혼자 남은 자신이 서글퍼서가 아닙니다. 힘든 세상 애쓰며 살다 허무하게 가버린 남편이 안쓰러워섭니다. 그렇게 걱정했잖아요. 가족을 이만큼 일구느라 참 고생도 많았지요. 그 긴 세월이 돌아보니 순간입니다. 아야, 사람이 살 때에는 한정없이 살 것 하게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요. 좋게 하고 샀지요. 여자들하고는 아주 어차거나 같이 여자들께 좋게 하고 샀지요. 그래야지 서로. 꽃상에는 남편에게 준 보답의 선물. 언젠가 내가 떠나는 날이면 자식들도 꽃상이를 해줄까요? 시간은 어느덧 흘러 정월 대보름. 마을에선 대보름맞이 행사가 크게 열립니다. 도시에서는 나물이나 무쳐 먹지만 노화도의 정월 대보름은 명절 못지않은 중요한 날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행사를 잘 맞춰야 또 올해 2018년도 이제 또 풍년이 되고 그 행사입니다. 섬에서 잔치 음식에 빠질 수 없는 게 갓 잡은 싱싱한 회지요.
이번엔 마을 사람들이 돈을 합쳐 소 한 마리도 잡았습니다. 소도 여기서 직접 잡았나 봐요. 예. 마을에서 직접 잡았다. 꾸짖네. 꾸지 아들이. 이렇게 마을 분들이 있어도 심심하진 않으시네요. 그러더라. 그거는. 이제 신명나게 한판 놀아볼까요? 마을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물놀이 패는 집집마다 돌며 한 해 액땜을 위한 풍악을 울립니다. 사고 없이 풍어를 비는 건 역시 빠뜨릴 수 없지요. 사람이 떠나가도 이렇게 삶은 계속됩니다. 힘든 시간, 그래도 이웃이 곁에 있어 다행입니다. 올 한 해 아무런 사고 없이 우리 마을 주민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월 대보름 행사의 절정은 달집 태우기. 환한 달빛 아래 그보다 더 환한 불꽃이 마을을 비추고 사람들의 마음을 밝힙니다. 세상사 별것 있나요? 좋은 일도 슬픈 일도 그저 흘려보내는 거지요. 얼마 전 떠난 영감은 하늘에서 이 불꽃을 보고 있을까요? 그 누구라도 일생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역사가 있습니다. 떠나가는 마지막 순간 꽃상에 태워보낸다는 건 그 삶에 대한 작은 예우이자 위로였습니다. 한평생 정말 고생 많았소. 고마웠소. 잘 가시오. 할머니랑 같이 지금 할머니 영혼 오시기 전에 이렇게